안녕하세요.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. 오늘 추구 11번째 시간인데요. 한번 같이 시, 두수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보실 건 화유중개일, 임무갱소년, 조축화간접, 개쟁조중충이라고 합니다. 화유중개일, 임무갱소년, 조축화간접, 갱생조충중입니다. 한번 보시면 두 자씩, 세 자씩 보시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자, 꽃화 이슬류 무거울증 10개 날일입니다. 꽃화 이슬류 무거울증 10개 날일. 자, 꽃이 있습니다. 어떤 게 있어요? 피어나는 날, 다시 맞을 수 있으나, 자, 보세요. 꽃이 개화하는 날을 다시 꽃이 있다. 개화, 피는 날이 무거울증, 겹칠증이 있습니다. 꽃이 개화하는 날은 다시 있을 수 있는데 짝꿍은 당연히 없다가 오겠죠. 볼까요? 자, 임무갱소년이다. 사람인 없을문, 사람은 없다. 다시갱 젊을소 해년, 다시 젊은 소년이 될 수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. 인생 무상을 좀 느끼는 19절이네요. 꽃이 다시 피는, 꽃 피는 날이 다시 있다. 사람은 소년이 다시 될 수 없다. 그래서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는 걸 보고 계십니다. 자, 그 다음은 조축, 화간접인데 재밌어요. 이것도 새조, 쪼출쭉, 꽃화, 사이간, 나비접입니다. 새가 쫓아가요. 어디를? 여기 꽃과 꽃 사이에 나비들을 쫓아다녀요. 새가 꽃 사이에 있는 나비들을 쫓아다녀요. 그래서 꽃과 새들이 막 꽃밭에서 날아다니는 그림이 생각이 나시죠? 자, 그 다음 닭개 다툴쟁 풀초 가운데 중 벌레 충자입니다. 닭개 다툴쟁 풀초 가운데 중 벌레충. 그러면 닭들은 싸워요. 어디서? 풀벌레 가운데에서. 닭들이 벌레들을 잡아먹잖아요. 닭은 풀 속에 있는 벌레들을 다투어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뭐 서로 먹으려고 닭들이 다투는 거겠죠. 자, 여기도 정확히 보세요. 새와 닭, 쫓다, 다투다, 꽃 사이 나비, 풀 가운데 벌레. 정확하죠? 그래서 지금 배울 수 있는 시를 보신다면 꽃이 다시 필 날은 있지만 사람이 소년이 될 수는 없고 새가 꽃 가운데 있는 나비들을 쫓아다니고 닭들은 풀 가운데 있는 벌레들을 서로 막으려고 다투다. 우리 이 첫 구절과 둘째 줄에서 한번 쉼하게 되죠. 저는 그러던데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날로 다시 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어떤 책 보니까 다시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닥 그렇게 많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. 내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면 가고 싶냐? 여러분도 한번, 근데 이게 대면 교육이 아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가고 싶습니까?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. 그동안 살았던 것들을 다시 또 해야 된다면 안 가고 싶습니다. 그냥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해서 미래에 그냥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근데 이렇게 직장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바쁘게 사는 여자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. 애 키우랴, 또 완벽하게 일도 해나랴, 뭐, 여러 가지 시댁이, 친정일, 이런 거 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. 혼자 너무 동동동 거리고. 그래서, 아, 가라고 하면은, 근데 갈 수만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가지만, 내 선택에 의지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안 갈랍니다.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? 어, 자, 젊은 시절이 좋긴 한데요. 예쁘고 곱고 그런데 지금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소년으로 다시 갈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. 같이 공유해봤습니다. 그 다음 시 볼게요. 산영 추불출이요 월광소 한생이라 조원 사등수요 견패 객도문이라 라고 했습니다. 산영 추불출 그 다음 월광 소환생 조헌 사등수 견패 객도문이라 천천히 하나씩 볼까요?
매산, 그림자형, 밀추, 안이불, 날출.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. 산 그림자는 밀어도 나가지 않습니다. 산 그림자 손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지요.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시로 쓸까요? 정말 시 쓰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. 그 다음 거 보시면 월광소 환생인데요. 달, 월, 빛광, 쓸소, 다시환, 돌아올 환, 다시환자로 하시면 됩니다. 날생, 여기서는 다시환. 자, 달빛은 쓸어도 쓸어도 다시 생깁니다. 진짜 달빛은 쓸어도 다시 생기죠. 여기 보시면 산 그림자는 밀어도 밀어도 안 나가고요. 달빛은 쓸어도 쓸어도 다시 생기죠. 그냥 읽으면서 상상이 되죠. 산 그림자, 달빛,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의 현상입니다. 세 번째 보시면 세조, 쥐적일헌, 뱀사, 오를등, 나무 숫자입니다. 세조, 쥐적이다. 시끄러울 헌, 떠들 헌. 새들이 찍찍찍찍 이렇게 뭐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지적입니다. 그랬더니 뱀이 나무 위로 올라옵니다. 뱀이 왜 올라옵니까? 아주 무서운데요. 잡아먹으려고 오겠죠. 그래서 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개견 손님 짖을 패자입니다. 개견에 입구만 집어넣으니까 개가 짖는다가 되죠. 손님객 이를 또 문문입니다. 개가 짖으면 누가 오는 암호예요? 그렇죠. 손님이 오는 암호죠. 개가 짖는 것은 손님이 문 앞에 있다는 증거다. 자, 여기 보시면 새가 떠들면 새가 지적이면 뱀이 나무 위로 올라오고 개가 짖으면 손님이 온다.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왔네요. 산 그림자는 밀어도 나가지 않고 달빛은 쓸어도 다시 생기며 새가 지저귀면 뱀이 올라오게 되고 개가 짖으면 손님이 오더라. 개가 짖으면 손님이 온다는 표현에서 요즘은 집에서 애완견들을 키우잖아요. 상당히 이제 시끄러우니까 또 성대 수술도 하고 그렇게 키우기도 하는데 가끔씩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예쁘게 강아지 안고 타시는 분들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개한테 잠깐 물리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개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고 만지지 않습니다. 근데 조금 사이즈가 큰 개들이 탄다거나 지나가게 되면 움츠리게 되는데 그 개 견주들의 공통적인 대사가 딱 한마디 있죠. 저희 아이는 안 물어요, 안 무서워요 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무섭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를 좀 배려해서 조금만 더 안아주시고 풀어주지 말고 목줄을 조금만 더 당겨주고 이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그분한테는 정말 예쁜 아이죠. 알지요. 그렇게 정말 자식보다 귀하게 키운 거 아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걔한테 물려보거나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꼭 안아서 그 사람 먼저 지나가게 한다든지 두렵지 않게 좀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는데요. 옛날에는 집에서 안 키우고 다 마당에서 하니까 이렇게 개가 짖으면 아 손님이 온갑다라고 하죠. 가끔씩 손님도 안 오는데 막 짖으면 어른들이 도깨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런 옛 추억에 있는 시를 보셨습니다. 추구시 재밌습니다. 다음에 또 올려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 누르시면 이런 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